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정리정돈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정돈에 대한 제가 필요성을 느껴서 천일의 약속을 이제 매 100일차마다 키워드를 정하고 쭉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번 7단계 키워드 7단계 100일차 키워드가 정리정돈이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몸에 좀 배이게 해보자. 이제까지는 정리정돈을 내 그 기질에는 없다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누가 다 정리해 줄 때까지 그냥 지저분해져 있거나 이러면 잔소리는 할 줄 알아도 직접 치우지는 않았다. 그렇게 사는 삶이 일상화되어 있다가 이제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태가 오랫동안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제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냥 다 알아서 척척 해주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까, 환경이 다 이제 사라져 버리고 이제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할 만큼 이것저것을 이제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리정돈이 참 안 된다. 예전에 어릴 적에 또는 청년 시절까지 제 삶을 보면 아주 정리정돈을 칼같이, 칼각이라고 그러죠. 각 잡고 아주 그 정리정돈을, 남의 정리정돈도 아주 잘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정리정돈을 안 하고 살았던 게 일상이 돼버린 게, 뭐 일을 하다 보니 늘 직원들이나 스태프들이 알아서 다 챙겨주면 다 돼 있는 곳에 그냥 하고 저는 몸만 쏙 빠져나오면 되는 그런 생활에 오랫동안 취해서 살다 보니 뒷짐지고 사는 생활이 일상화되다 보니 정리정돈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 해야 될 일로, 그래서 좀 지저분해져 있거나 책상에도 제가 지내던 책상에 대표실이라고 할까, 어쨌든 자리에 물건이 하나도 없게 깨끗하게 항상 치워져 있어야 아침에 딱 출근하면 기분 좋게 아무것도 없는 빈 책상에 딱 앉아서 그날 하루에 해야 될 일들, 빈 책상에 노트 한 권 딱 꺼내놓고 적고 일을 시작하는 게 습관이 돼 있고, 조금이라도 책상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막 잔소리, 그냥 오만 잔소리를 다 할 만큼 그랬던 삶을 살다가 혼자 살다 보니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귀찮아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막 어지러져 있는 게 나도 모르게 한숨 몇 번 쉬다가 그냥 또 내버려 두고, 그러다 보니 물건이 켜켜이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 어지러져 있는 게 나의 삶의 주변 일상이 돼버린 그런 삶을 쭉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성적으로 쭉 지내다 보니 이게 삶의 습관처럼 박혀버려서 나는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체념하듯이 살아오다가 이제 천일의 약속을 쭉 진행하다 보니 이제 의식이 좀 바뀌고 하다 보니 서서히 이제 깨끗하게 지내야겠다, 정리정돈을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100일차는 정리정돈이 키워드예요. 그런데 역시나 600 지금 50일이 넘어가고 50일이 넘어가는 100일차에 반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정돈은 여전히 아직도 엄두를 못 낼 만큼 뭐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염두에 두고 정리정돈을 이번 100일차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뭔가 습관이 아직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아서 제 스스로에게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정리정돈의 핵심이 뭘까? 뭐가 정리정돈일까? 이제 본질적인 것부터 이제 따져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 보려고 본질적인 것부터 챙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바뀐 게 영상을 찍는 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3, 40분은 그냥 훌쩍 가버리고, 어떤 거는 1시간 반도 되고, 더 긴 거는 3시간 동안 주저리 떠드는데, 많은 분들이 내용은 좋은데 너무 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이유가 정리가 안 된다 이거죠. 정리정돈을 좀 해서 1, 2, 3
딱 이렇게 핵심을 가지고 탁탁 요약을 해서 이제 해주면 듣는 사람도 잘 머리가 좀 정리가 될 텐데, 얘기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 스타일이라 언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리정돈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습관이 이제 조금씩 이번 600일 차부터 달라진 게, 강의를 할 때, 다시 말해 지금도 유튜브 녹화를 제가 하고 있는 이 시간도 그냥 카메라 켜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메모를 해서 1, 2, 3, 4 이렇게 적어 가지고 무엇부터 얘기하고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지 나름 좀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게 좀 바뀌었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는데 무작정 대놓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봤더니 핵심을 짚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챙겨 나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주변에 그냥 일상생활에 뭐 환경을 정리하는 게 정리정돈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삶의 핵심을 짚고 나가는 것. 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나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가 먼저 정해져야 거기에 맞게 내 삶이, 하루의 일과도 거기에 맞게 정리가 되고, 내 삶의 루틴이라고 하는 그 일과 중에서 시퀀스라고 하죠. 한 단위 행동마다 어떤 행동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대한 일련의 루틴들이, 거기에 딱 맞는 루틴화된 그것들이 이제 딱 정리가 될 때 가장 최적화된, 다시 말해 동선이 가장 정리가 잘 된 짧은 동선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뭔가 행동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게 정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루틴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산발적으로 그냥 중구난방,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들었다 저거 놨다 하다 보면 뭐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 물건도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너저분하게 어지러질 수밖에 없다. 왜? 딱 당장 필요할 때 뭘 써야 되겠다 할 때 루틴이 안 정해져 있으면 그때 필요한 물건이 딱 뭐다라는 게 확실하게 안 떠오르니까 이것도 필요할 수 있고 저것도 필요할 수 있고 5만 개 다 필요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잡동사니들 다 갖다 놓고 언제 쓸지 모르는 것들이 항상 옆에 있어야만 안 불안해지는 그런 게, 루틴이 안 정해지고 삶의 목적이 안 정해지니까 주변의 물건들도 안 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삶의 정리정돈을 하고 싶다면 핵심은 루틴화된 삶이다. 정리정돈의 핵심은 루틴화된 삶을 정확하게 세팅을 했을 때 비로소 정리정돈이 되기 시작한다. 그럴 때 루틴을 만들 때 무작정 또 루틴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루틴을 만들기 전에 우선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뭐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해져서 인생의 전체 목적은 나는 뭘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가 장기 목표라고 하는 인생 전체의 목표를 보면 지금 당장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목표를 두고 살려고 하면 방향성이 안 정해지니까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가 안 정해지죠. 그래서 크게 나눠서 인생 전체 목표가 정해지면 그걸 또다시 세분화해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이라키를 나눈다 그러죠. 단계를 10단계로 나눠 가지고 인생을 10단계로 나눠 보는 거예요. 최종 10단계에서는 내가 정점을 찍었을 때 나의 현재 완성된 내 모습의 상태를 10단계의 모습으로 정해놓고 역순으로 해서 9단계, 8단계, 7단계 쭉 해서 지금 단계, 지금 오늘 이 순간의 단계는 1단계죠. 항상 뭐든지. 이제 시작한다면 걸음마를 떼고, 이제 걸음마도 안 떼고 기어다니거나 이제 뭐 뒤집기도 못하는 상태다. 그런 가장 갓 태어난 갓난아기 정도의 수준에 맞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지금 해야 될 단계들, 1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목표를 잡아보면 인생의 1단계다 할 때는 적어도 1단계를 몇 년 정도로 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인생의 1단계를 1000일을 잡는 거예요. 보통 한 3년 정도 내 인생의 1단계다 라고 할 때 이제
이유식을 떼고 비로소 내가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단계, 그 단계가 인생의 1단계라면 내 인생의 1단계, 아주 젖먹이 시절에 그냥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이 시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를 알아차리면서 인생 1단계 1000일 동안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꼽아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 1단계 1000일은 정말 쉬운 것들을 해야 돼요. 크게 무리하지도 않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하고 싶어질 만한 뭔가들을 가지고 한 놈만 팬다 할 때 그냥 젖을 열심히 난 잘 빨면 된다, 배고프면 막 빽빽 울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처럼 정말 본능적이고 쉬운 것 정도를 가려서 그것만 1000일 동안 주구장창 해보자. 왜? 나는 2단계 또 2단계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부터 난 욕심내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인생의 단계를 10단계로 나눠 놓고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10단계를 나눴을 때 3년씩 나눠도 10단계 해봐야 30년이거든요. 인생 30년 사실 금방 가요. 금방 가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생 3단계만 넘어가도 다시 말하면 거의 한 10년 정도만 가까이 이 단계를 거쳐 간다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한 엄청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 있고 이미 나는 성공한 상태가 돼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4단계, 5단계, 6단계 안 할 이유가 없게 되고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절로 하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는 초기 3단계까지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1단계 1000일간만이라도 잘 해보자. 그럼 그 1000일간도 100일로 쪼개서 또 10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의 하이라키를 나눠서 단계별 목표를 정해서 내가 그 단계별 목표에 맞는 키워드를 정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을 때 하이라키가 분명하면 1단계 100일 차에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요 목표는 이거야 라고 하면 그 하나만 오롯이 전념해서 다른 거는 엉망이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한다. 그리고 그 하나를 100일 동안 주구장창 하되 그 하나를 위한 모든 것에 테라포밍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의 100일간은 온전히 거기에 다 맞춘 삶으로 모든 환경을 거기에 다 맞게 테라포밍을 한다. 이 각오로 정리정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흔히 정리정돈 이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엄두가 안 나고 질려버리냐면 집안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무슨 가구나 뭐 안에 물건들 다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제자리 찾아주고 뭐 물건들 제자리 찾는 훈련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막 하기 때문에 정리정돈에 대한 게 막 자꾸 미루기 시작하고 뇌는 질려하면서 자꾸 차일피일 그 핑계만 대면서 안 할 이유를 100만 가지나 대죠. 그러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하겠다. 하나만 정리정돈하는 거에 100일간을 거기에 딱 맞는 환경에 맞춰보겠다. 그 하나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 하고 100일간은 딱 그거 하나에만 맞는 모든 환경을 딱 그 하나에 맞는 환경에만 해보자 이거죠. 그럼 그게 하나가 완전히 자리 잡히면 그 나머지 2단계 넘어갈 때는 그 하나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는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환경이 다시 추가가 되면서 다음 환경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역시 또 하나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만 추가한다 생각하고 1000일 동안 10가지만 습관을 들여도 대박 난 거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만 내 주변의 환경에 확실하게 내가 거기에 맞는 최적화되어 있는 테라포밍을 해보겠다 하고 그 한 가지에 딱 맞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준비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한 가지에 필요한 물품들로 다 채우고 온통 그것만 생각날 수 있는 것들로 옆에 채우기 시작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잡다하게 많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100일이 지나다 보면 그게 루틴화되면 딱 쓰는 물건들이 뭔지만 딱 정리가 돼요. 그 필요한 물건들이라고 준비했던 것 중에서 루틴화돼 있을 때 최적화되어 있는 물건들이 뭐뭐인지가 항상 내가 쓰는 물건들이 뭔지 그 다음에 안 쓰는 물건지가 구별이 돼요. 100일간 해보다 보면.
그럼 그 100일이 지난 다음에 안 쓰는 물건들은 자연스럽게 다 처분을 하거나 안 보이는 곳으로 다 제자리를 갖다 놓고 다 감춰버리는 거죠. 딱 그것만 남겨놓고 쓰는 물건 외에는 안 보이도록 다 누굴 줘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다시 되팔기를 하든지 당근 마켓이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 그냥 아예 다 버리든지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해서 딱 필요한 것들 100일간 내가 늘 써보니 이거 외에는 별로 필요 없네 하는 것 그걸 남겨두고 나머지들은 다 또 감춰 놓는 거죠. 안 보이는 그 잡동사니 창고에 일단 거기 너 잠시 있어 다 몰아버리고 내 눈에는 아예 딱 그것만 보이도록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리정돈의 핵심이. 그래서 루틴을 일단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환경도 테라포밍이 되게 돼 있는데 1년의 주요 삶의 목적, 그 다음에 뭐 1000일의 목적, 하루의 목적, 일주일간의 목적, 한 달간의 목적, 100일간의 키워드, 연간의 키워드 그걸 나누면 거기에 딱 맞게 내가 매번마다 어느 정도 이게 습관이 들면 그 다음 루틴을 또 하나 추가할 때 거기에 딱 맞는 환경으로 또 테라포밍을 해보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만들어 보면 내 환경이 내 삶의 루틴에 맞게 환경이 이제 물건들이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목적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테라포밍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자기가 목적에 필요한 물건들과 가구들 이런 것들이 용도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것들을 그 100일간 또는 그 뭐 1000일간 1000일이 좀 기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한 100일 동안만 내 환경을 거기에 맞게 나머지 물건들은 좀 안 보이게 다 치우자. 나는 이것만 일단 무조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하고 테라포밍을 해보면 거기에 맞는 환경에 늘 그것만 눈에 띄기 때문에 100일 동안은 그게 오로지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게 맞춰서 하루의 일과의 루틴이 나올 거잖아요. 100일 동안 해야 되는 내 한 가지 목적 중에서 하루 동안에 내가 이 루틴을 언제 어느 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루의 루틴이 딱 나오면 그 루틴 중에 저 같은 경우는 기상시 루틴 딱 일어났을 때 바로 하는 행동의 루틴을 몇 가지인가를 딱 정해놓고 그걸 꾸준히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게 정리정돈의 핵심이다 생각을 하고 기상 루틴, 또 잠들 때 취침 루틴, 또 밥 먹기 전에 루틴, 식사할 때 루틴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 산에 올라가는 하루 일과가 저는 이제 산에서 8시간 보내기가 일하는 시간처럼 8시간을 산에서 수행하다가 내려온다. 이게 이제 산에서 보내는 루틴. 또 내려와서 또 씻고 난 다음에 밥 먹기 전까지의 루틴.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저녁의 루틴. 그 다음에 이제 잠들기 전에 루틴. 그렇게 나누어서 또 라이브가 있을 때는 라이브 루틴. 이렇게 구간별로 시퀀스를 구분하듯이 루틴을 덩어리화해서 뭐의 루틴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시퀀스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 시퀀스에 딱 맞는 행동들이 이제 쭉 이어지다 보면 그 시퀀스, 그 루틴에 딱 만드는데 필요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이 자리 이런 루틴은 내가 어느 환경에서 하는 것이고 장소가 정해지죠. 그 장소에서 주로 하는 나의 행동들에 필요한 물건들, 내 주변에 어떤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주로 필요하고 주로 쓰는 물건은 뭐고가 이제 100일간 루틴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정리되면 나머지 것들은 안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 치우는 게 좋다. 안 보이게. 그래서 핵심적으로 쓰는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최적화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의 인지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이 게이팅의 횟수가 제한이 있어요. 인지조절 능력의 게이팅이라는 게 고, 노고, 뭐에 대해서 작업 기억에서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선택하게 되는 순간순간 뭘 할지 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생각이 이것저것 바뀌게 되는 그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인지조절 게이팅 횟수가 유효 횟수가 다 차기 시작하면 락다운 되듯이 그냥 서버 다운이 돼버려요. 그래서 멍해지거나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물건들이 잡다한 물건이 옆에 많이 있다 보면 그 물건을 보면 자꾸 잡생각, 딴 생각으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그 루틴에 필요한 물건만 딱 있으면 오로지 그 일할 때는 그 물건, 그 환경 외에서는 딴 생각이 안 드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환경에서는 딱 그것만 할 수 있는 생각이 몰입될 수 있게, 그게 정리정돈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물건을 많이 놔놓고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 두기 시작하면, 저도 지금 뭐 책상 뒤에 잡다한 물건이 꽤 많은데 이제 언젠가는 저것도 이제 저 단계가 넘어가면 저기도 이제 싹 정리가 되겠죠. 평소에 쓰던 물건 외에는 다 싹 없어지게 한다. 근데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이제 오브제처럼 뭔가 인테리어 장식처럼 이것저것 이제 놓아놓은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보기 좋아라고 펜 같은 종류 뭐 이것저것 많이 좀 놔놓긴 했는데, 어쨌든 그것조차도 나중에는 싹 정리를 해서 필요한 물건 몇 개만 남겨놓고 싹 다 정리를 해서 제자리에 다 자기 집으로 다 갖다 놓을 생각으로 목표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해요. 필요한 물품 외에는 모두 자기 집으로 제자리로 원위치 시켜 놓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잡다하게 자꾸 올라와 있으면 신경이 분산되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의 인지조절 게이팅 횟수가 자꾸 소진되면서 신경이 분산되면 집중력도 깨지고 결국은 몰입을 못하고 딴 생각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루틴화 될 때까지는 빈 공간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귀찮더라도 찾아서 그 물건만 딱 꺼내서 써보는 버릇을 들여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꾸 꺼내기 귀찮아서라도 딱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자꾸 이제 쓰게 되고,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은 나중에는 안 꺼내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상 위라든지 주변의 물건들은 주로 쓰는 물건들만 나와 있게 되고, 안 쓰는 물건들은 다 들어가 있게 된다, 자기 집으로. 그래서 한 번씩 자기 집 대청소를 할 때 안 쓰는 물건들은 창고 대방출로 뭐 아나바다로 다 나눠 쓰기 하고, 그렇게 다 이웃한테 나눠주거나 당근마켓에 올리거나 그렇게 재활용하는 게 지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리정돈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 역시 노하우가 아직 쌓여 있지 않지만 우리 생기유기체에게 물어봐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리정돈이 잘 될까 하고 물어봤더니, 핵심이 중요하다. 루틴화된 삶이 제일 중요하고, 삶이 루틴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저것 정리되지 않는, 계획되지 않는 일과 속에서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그냥 돌발적으로 나도 모르는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그럼 물건들이 자연스럽게 어지러지게 돼 있고 필요 없는 물건들이 다 너저분하게 다 널리게 돼 있다. 근데 루틴화 돼 버리면 평소에 늘 하던 행동에 그 물건은 거의 안 쓰는 물건들로 계속 그냥 그다음부터는 고착화돼 버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그때는 그 물건이 필요 없는 물건이 되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물건을 곳곳에 여기저기 잘 정리해서 서랍을 잘 만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더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말 그대로 미니멀 라이프가 삶에서 저절로 우러나게 되는 거죠. 정리정돈의 가장 핵심은 미니멀 라이프가 돼야 되는데, 물건을 다 없애는 게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방향이 정해지는 게 미니멀 라이프고, 거기에 맞게 루틴이 딱 만들어지는 것이야말로 삶이 심플해지는 미니멀 라이프가 되고, 그럴 때 정리정돈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정리정돈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